이번에는 레지스터, 그리고 레지스터 전송 수준, 그다음에 레지스터의 상호 연결 방법, 그리고 메모리 인터페이스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는 플립플롭의 집합입니다. 물론 레지스터를 레치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플립플롭을 사용하여 레지스터를 구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N빗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N빗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N개의 플립플롭을 연결해서 구성한 것입니다. 좌측과 우측에 각기 다른 형태의 레지스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왼쪽은 삽입 레지스터인데 그 컨트롤 시그널로 클리어 시그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클리어 시그널, 여기 있는 클리어 시그널은 이와 같이 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액티브 로 신호입니다. 즉 로일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클리어 시그널이 이와 같다고 했을 때 이 레치의 클리어는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D 플립플롭을 이 병렬로 연결해서 4비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우측에는 이 클리어 대신에 로드 시그널이 있습니다. 즉 왼쪽에 있는 클리어 시그널은 이 클리어 시그널이 액티브 되면은 이 Q0, Q1, Q2, Q3가 전부 0으로, 즉 저장한 값을 전부 클리어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이 로드 시그널은 액티브 하이 시그널입니다. 즉 액티브 하이라고 하는 것은 액티브 로와 반대로 이 부분, 즉 로지컬 레벨이 하이일 때 의미를 갖는 신호를 액티브 하이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D 레치를 4개를 동일하게 배열하고, 그 다음에 로드 시그널이 하이가 될 때, 이렇게 하이가 될 때 이 D 값이 Q 값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입력 값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플립플롭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로드 시그널을 사용해서 이 저장할 값을 갱신하는 이런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지스터 전송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전송 수준은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레지스터 수준에서 데이터 흐름과 연산 동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흐름과 연산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로직 게이트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좀 한 차원 높여서 레지스터 레벨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시스템의 동작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레지스터 전송 동작 표현 요소는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들의 집합, 그리고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의 전송 및 데이터 연산 작업, 그 다음에 작업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 이 3개로 정의되게 되겠습니다. 밑에 간단하게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레지스터 2개가 있습니다. R1과 R2. 이 화살표는 R1에 있는 데이터가 R2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송하는 거죠. 그 레지스터 레벨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적으로 로직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와 같이 플립플롭 2개의 데이터 입력과 출력을 상호 연결한 것이 되겠습니다. 즉 R1의 데이터 인풋이 이 클락에 맞춰 넘어간 아웃풋이 다시 R2의 인풋으로 입력이 돼서 클락이 들어가면은 R2의 아웃풋으로 넘어가는, 즉 데이터 흐름이 D인에서 이와 같이 Dout으로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은 R1의 아웃풋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R2의 인풋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에 요 사이에 컨비네이션 로직이 들어가서 R1에 나온 데이터를 컨비네이션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 처리를 한 다음에 R2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의 작업도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R1과 R2가 직접적으로 연결한 경우에는 클락에 맞춰서 데이터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작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은 MOP, 몹이라고 얘기하는데 레지스터 전송 수준의 단위 동작을 얘기합니다. 몹에는 데이터 전송 몹과 산술 논리 연산 몹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송 몹을 살펴보면은 이와 같이 표현은 R1에 저장된 데이터를 R2 레지스터에 복사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 오퍼레이션을 구현한 회로를 들여다보면은
레지스터 R1과 R2가 있고 R1의 출력이 R2의 입력으로 입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R1과 R2의 동작을 동기화시켜주는 클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R2 입장에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출력, 즉 데이터를 저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장하는 동작을 이 K1이라는 제어 신호를 통해서 제어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타이밍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먼저 클락이 있고 제어 신호인 K1이 있고 이 R2 신호가 있습니다. R2는 실제 이 부분의 신호, 즉 R2의 출력 신호, 즉 R2가 저장하고 있는 신호값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R1, R2 레지스터 모두 플립플랍입니다. 여기에 이런 삼각형 마크가 있으면 플립플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블이 없기 때문에 즉 이 플립플랍의 동기 타이밍은 클락의 라이징 엣지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즉 라이징 엣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K1이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발생하면은 비로소 R2의 인풋이 R2의 출력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 의미는 R2가 입력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이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볼 때 클락의 라이징 엣지가 발생했을 때 K1이 즉 제어 신호가 이와 같이 활성화되어 있죠. 액티브 하이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즉 하이 상태이면은 이때의 R2의 값은 입력값에 따라서 입력값이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징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간의 시간 지연 후에 실제로 R2 값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는 정확하게 R2 값이 뭐가 될지는 표현을 안 했지만은 이와 같이 값이 넘어간다. 즉 라이징 엣지 클락에 동기돼서 어느 시간 지연 뒤에 이 R2 값이 변경이 된다. 즉 R2 값이 업데이트 된다는 의미는 R2의 새로운 값이 저장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몹 유형으로는 산술 논리 연산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산술 연산 몹을 표현한 겁니다. 표현식은 이와 같이 R3에 R1과 R2를 더한 결과값이 저장된다. 즉 복사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는 이런 동작하고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ALU가 있고 이 경우에는 ALU가 있고 레지스터 R1과 R2 그리고 R3가 있습니다. R1과 R2는 이 연산 동작 ALU의 소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R1과 R2를 소스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고요. 이 연산 결과가 저장되어 있는 R3를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은 사실은 R1에 있는 데이터가 흘러 들어와서 R3로 저장되고 R2에 있는 데이터가 흘러 들어와서 R3로 저장되는 게 일반적인 레지스터 트랜스퍼에서 레벨에서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ALU를 통해서 값이 변형이 되죠.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이와 같이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R1과 R2가 있고 여기에 컨벤셔널 로직, 즉 ALU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R3에 저장된다. 즉 여기 R1과 R2의 출력값이 가공이 돼서 컨벤셔널 로직을 통해서 변형이 된 다음에 R3의 입력으로 입력되고 여기에 대한 결과값이 R3에 저장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1과 R2의 데이터의 출력값은 항시 나오게 돼 있죠. 그지만은 계산 결과값이 여기에 R3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계산값이 여기에 저장되기 위해서는 R3에 반드시 클락이 들어가야 되고 즉 클락이 활성화되겠죠. 이 경우를 예를 들면 라이징 엣지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와 같이 K1이라는 컨트롤 시그널, 이 경우는 로드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하이가 돼야 됩니다. 클락의 엣지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로드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되면은 그 순간에 이 계산된 결과값, 즉 컨벤셔널 로직을 통해서 계산된 결과, 이 경우는 ALU의 계산 결과값이 R3에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실행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실행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실행되는 시점에 관한 정보입니다. 이 실행 타이밍에는 실행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클럭 단위로 정의되어 있는 실행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의 실행 타이밍은 CPU의 제어 유닛의 시퀀서를 사용해서 필요한 타이밍 신호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R1의 값을, 즉 레지스터 1의 값을 레지스터 2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 2와 레지스터 1의 값을 더해서 레지스터 3에 저장하고 레지스터 1의 값을 하나 증가시켜서 다시 R1의 레지스터 1에 저장한다는 이런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수행된다고 하면은 실행 순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과 같이 먼저 서술된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먼저 실행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좌측에 이와 같이 타이밍 정보를 넣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T1, T2, T3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실행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표현하는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은 이와 같이 T1 equal R2에서 R1의 데이터를 R2에 넣는다든지 그리고 컴마로 분리해서 가령 R3에 0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냥 이와 같이 이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들의 동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T1이라는 타이밍에서는 이 두 개의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동시에 실행된다는 걸 의미하겠죠.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하나의 오퍼레이션들만 이렇게 정의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순서적으로 이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이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실행 순서를 타이밍을 정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런 타이밍의 정보는 이런 타이밍에 필요한 신호는 제어 유닛의 시퀀스에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RTL 관점에서 디테일 시스템을 쳐다보면은요, RTL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데이터 경로 부분과 제어 유닛 부분을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경로는 데이터 처리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레지스터에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어 유닛은 데이터 처리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RTL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데이터가 흘러가는 데이터 패스가 있고 당연히 데이터에 입력이 있고 데이터 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패스, 즉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컨트롤 유닛에 보고를 하게 되고 이 컨트롤 유닛에서는 이 상태 정보,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면서 변화된 이 데이터 패스의 상태 정보와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컨트롤 인풋을 받아서 실제로 데이터 패스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시그널들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컨트롤러에서 직접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 아웃풋은 이 데이터 패스를 컨트롤하는 시그널이라기보다는 별도의 다른 장비를 컨트롤하는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컨트롤 아웃풋이 다시 피드백돼서 인풋에 사용되는, 즉 컨트롤 유닛의 인풋으로 재활용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레지스터의 상호 연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레지스터를 상호 연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멀티플렉서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법, 두 번째 버스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멀티플렉서 기반으로 레지스터를 연결하게 되면은 여러 데이터를 동시 전송하는 게 가능합니다. 즉 멀티플렉서라는 N2 연결 회로를 만들어주는 멀티플렉서를 사용해서 여러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버스 기반 연결에서는 배선의 집합인 버스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즉 버스의 수와 같아지게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R1과 R2의 출력이 R3에 입력되는 경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R1의 데이터가 R3에 이동되는 경우를 T1에서 이루어지고 R2가 R2 레지스터의 내용이 R3로 이동되는 타이밍이 T2라고 했을 경우에 T1 타이밍에서는 이와 같이 R1이 R3로 연결되고 T2에서는 R2의 데이터가 R3로 연결되는
이런 경우를 가정했을 때 멀티플렉서를 사용한 연결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즉 R1과 R2가 R3의 입력으로 사용되는데 선택적으로 어느 경우에는 R1, 어느 경우에는 R2의 출력이 R3의 입력으로 사용되겠죠. 이 입력이, 즉 R3의 입력이 어떤 것을 사용해서 R3의 입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이 멀티플렉서가 결정하게 됩니다. 즉 멀티플렉서 컨트롤하는 시그널 S가 0이면은 요 시그널, 요 패스, 즉 R1의 출력이 R3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S가 1인 경우에는 R2의 출력이 R3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앞에서 전제했던 요 T1 타이밍에서는 이 경우에는 T1 타이밍에서는 S가 0가 되고 T2 타이밍에서는 S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두 개의 데이터 경로를 합해서 하나의 경로로 만드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이 경우는 멀티플렉서를 사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 R3의 입력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버스를 사용해서 연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버스는 일반적으로 배선의 집합이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이 선에 R1의 출력과 R2의 출력이 동시에 연결되면은 데이터 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데이터 충돌은 R1과 R2의 레지스터 타입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R1과 R2가 동시에 데이터를 출력하게 되면은 이 버스상에서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고 데이터 충돌로 인해서 데이터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버스 기반 연결 방법에서는 이런 데이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와 같이 트라이스테드 버퍼를 추가하게 됩니다. 트라이스테드 버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스위치와 같습니다. 즉 트라이스테드 버퍼의 컨트롤 시그널이 액티베이션 되면, 즉 하이가 되면 스위치가 닫히게 되고, 즉 연결이 되고 ON이 되겠죠. 이 컨트롤 시그널 S1이 비활성화되면, 인액티브 상태가 되면은 스위치가 열리게 됩니다. 열린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끊어진 거와 똑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죠. 따라서 S1과 S2의 컨트롤 시그널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값으로 설정해 줌으로써 이 S1과 S2가 서로 충돌하는 것을 피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S1이 S3의 인풋으로, 또는 R1의 출력이 R3의 인풋으로, 또는 R2의 출력이 R3의 인풋으로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연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이 트라이스테드 버퍼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 예인 경우에는 이 R3가 없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이 들어가기 때문에 R3의 입력으로 입력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정교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컨트롤을 S1, S2, S3를 사용해서 제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를 들으면은 S1은 T1 타임 때 하이가 되고 S2는 T2 타임 때 하이가 돼서 실제로 S1인 경우 T1 타임 때 활성화되는 이 순간에 R1의 출력이 R3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고 T2 타임에서 S2가 활성화되면은 R2의 출력이 R3의 입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RTL 관점에서 메모리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는 3개의 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어드레스 버스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 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어 신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어드레스 버스는 데이터 저장 위치를 지정하게 되고, 데이터 버스는 데이터 입출력 경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메모리를 제어하는 제어 신호로는 메모리 동작에 필요한 제어 신호로 메모리 유형에 따라서 그 제어 신호 구성이 서로 다르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메모리 제어 신호로는 칩을 사용하기 전에 설정해 줘야 되는 칩 셀렉트라는 시그널, 그 다음에 메모리에 데이터를 읽을지 또는 데이터를 써 넣을지를 결정하는 리드 라이트 시그널. 여기서 리드 라이트 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건 바이 스테이트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미는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리드 이와 같이 적혀야 됩니다.
이 의미는 by state, state가 두 개죠. 자, 일반적으로 액티브 하이, 액티브 로우 시그널과 달리, 즉 액티브 하이 시그널은 이것이 칩 셀렉트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칩 셀렉트 같이 액티브 이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하면은 액티브 하이가 되겠습니다. 액티브 하이.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표시하면은 액티브 로우가 되겠습니다. 즉 시그널의 CS 시그널이 이와 같이 하이가 될 때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CS 같은 게 칩 셀렉트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하이가 될 때 칩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와 같이 액티브 로우 시그널로 정의된 경우에는 이와 같이 신호의 값이 로우로 떨어질 때, 로우가 될 때 이 칩이 활성화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와 같이 바이스테이트 시그널은 이와 같은 시그널과 이렇게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 액티브 하이나 액티브 로는 한 레벨, 즉 하이 레벨이나 로우 레벨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시그널은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모두를 사용하는 시그널을 갖다 바이스테이트 시그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 로우인 경우에는 라이트하고 하이인 경우에는 리드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표시되는 신호를 보면은 이게 바이스테이트구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메모리 제어 신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웃풋 이네이블 신호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메모리 같은 경우에 어드레스를 주면은, 그리고 적절한 제어 신호를 주게 되면은, 컨트롤 신호를 주게 되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와 같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로 내부에 이와 같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둬서 이 데이터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컨트롤하는 시그널이 아웃풋 이네이블이 되겠습니다. 즉 아웃풋 이네이블이 하이일 때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아웃풋 이네이블이 로우일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RTL 관점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읽기 동작의 RTL 표현은 R1에 저장된 어드레스 값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에 그 위치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읽어서 R2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형식으로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R2에는 데이터가 저장되겠고요. 즉 M이 이 메모리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 메모리에 R1 번지, R1은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겠습니다. R1에 저장된 어드레스 값을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를 해서 그 메모리 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읽어서 R2에 저장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R1의 데이터가 직접 R2에 저장되게 되겠지만은 이와 같이 M 이렇게 R1 하게 되면은 R1에는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이 어드레스를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그 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R2에 저장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메모리 쓰기 동작의 RTL 표현은 R1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R2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 값에 해당하는 메모리 위치에 데이터를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읽기와 반대로 이와 같이 R1에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R2에 어드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R1에 저장된 데이터를 R2 레지스터에 저장된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접근해서 그 장소에 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RTL 레벨에서 메모리 인터페이스는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M 대신에 메모리랄지 직접적으로 메모리랄지 이걸 짧게 M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표현 방법은 설명할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메모리는 M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와 레지스터를 연결하는 연결 방법에는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연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는 어드레스와 데이터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와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간접 연결인 경우에는 전용 레지스터를 사용하는데 어드레스를 저장하는 전용 레지스터인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그리고 메모리에 쓸 데이터 또는 읽어온 메모리 데이터를 저장할 데이터 공간, 레지스터 공간으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이 두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메모리와 레지스터가 직접 연결된 경우를 보여주고요. 오른쪽에는 간접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R1에 어드레스가 저장되어 있고 R2에 실제로 데이터를 쓰는 경우에는 쓸 데이터가, 그리고 읽는 경우에는 읽어온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R1과 R2가 직접 메모리 액세스에서 읽어오게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와 같이 R1에 값을 줘서 컨비네이션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R2에 저장하는 이거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비네이션 로직의 일반 로직 데이터와 이 메모리하고 동일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요게 나오는 데이터의 실제로 성격이 어드레스고 출력되는 게 데이터일 뿐이지 일반 컨비네이션 로직의 구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전용 레지스터를 두 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메모리를 액세스할 경우에는 반드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통해서만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액세스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를 액세스할 때 마이크로 오퍼레이션을 기술하면은 이와 같이 직접 연결인 경우에는 한 타임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이와 같이 간접 연결하는 경우에는 세 타임에 걸쳐서 먼저 R1의 값, 즉 어드레스 값을 전용 레지스터에는 MAR로 카피한 다음에 이 MAR을 가지고 메모리를 액세스해서 읽어온 값을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전용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다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된 내용을 타겟 레지스터인 R2로 이렇게 옮겨 넣는 이런 동작을 즉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직접 연결과 간접 연결의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접 연결인 경우는 하드를 더 많이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별도 MAR, MBR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하지만은 간접 연결함으로써 이 메모리 액세스를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더욱이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필요한 이런 어드레스 레지스터랄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지스터가 R1, R2뿐만 아니라 다른 레지스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걸 보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드레스를 마찬가지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레지스터에 결과가 나가기도 하죠. 근데 이와 같이 어드레스의 소스, 어드레스를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앞에 데이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설명하던 먹스나 멀티플렉스나 아니면 버스를 사용해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해결 동작이 앞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로 설계상 비록 타이밍을 좀 더 많이 걸리고 하드를 더 많이 쓰긴 하지만은 안정적인 동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간접 연결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 컨트롤을 정교하게 할 수 있고, 즉 제어 신호 발생을 정교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면은 하드웨어와 타이밍을 세이브할 수 있는 직접 연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